저는 올해 52살, 평범한 주부입니다. 특별할 것 없는 하루가 반복되는 삶이지만 그 평범함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아침마다 남편을 출근시키고 집안을 정리하고 시장에 다녀오는 일상. 누군가는 지루하다고 말했지만 저는 그 조용한 반복 속에서 작은 안정감을 느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출근한 뒤 설거지를 하고 거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늦봄 햇살이 집 안으로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한 잔 내려 소파에 앉았을 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는데 처음 보는 번호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광고 전화겠거니 하고 넘겼을 텐데 이상하게 그날은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순간이 제 인생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 놓았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검찰청 한태성 검사입니다. 김지현 씨 맞습니까?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검찰청이라는 말이 귀에 꽂히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목이 마르고 손바닥에 땀이 차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현재 김지현 씨 명의의 계좌가 자금 세탁 사건에 연루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지금 협조하지 않으면 체포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평생 경찰서 한 번 가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남편 월급 아껴 쓰며 살아온 평범한 주부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제 계좌가 범죄에 사용됐다니요? 그 말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 저는 따져 묻지 못했습니다. 무섭다는 감정이 머리를 먼저 눌러버렸기 때문입니다. 저 그런 거 한 적 없는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확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수사 협조를 해주셔야겠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단정적이었으며 그 말투에 점점 더 위축되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지나갔습니다. 누가 내 명의를 도용한 걸까? 내가 모르는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만약 체포라도 되면 남편은 어떻게 되는 걸까? 그 생각이 들자 숨이 막히는 것처럼 답답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이 제가 보이스피싱이라는 늪에 한 발을 들여놓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수도 없이 고민했습니다. 괜히 걱정만 끼치는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이 계속 불안했고 그 불안이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는 걸 곧 알게 됩니다. 며칠 뒤 저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큰 돈을 송금하게 됩니다. 그것도 사기범에게 말입니다. 그 전화를 받은 이후 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하고 남편을 출근시키고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불안이 계속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정말 내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걸까? 경찰이 집으로 찾아오면 어떡하지? 별의별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마치 언제 또 연락이 올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김지현 씨, 지금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어떻게 된 건가요? 현재 김지현 씨 계좌에서 불법 자금 흐름이 확인되었습니다. 공범 여부를 확인해야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이 차갑게 식었으며 머리가 멍해지고 다리에 힘이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저 그런 거 진짜 몰라요. 저는 그냥 평범한 주부인데요. 그래서 지금 수사 협조를 하셔야 합니다. 그의 말투는 단호했고 저는 점점 더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현재 계좌에 있는 자금의 출처를 확인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계좌의 일부 금액을 안전 계좌로 옮겨야 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으며 그 순간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부딪혔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지? 정말 검찰청일까?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생각이 저를 붙잡았으며 만약 진짜 수사라면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체포라도 되는 건 아닐까? 남편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저는 결국 입을 열었고 목소리는 이미 체념한 사람처럼 작아져 있었습니다. 상대는 기다렸다는 듯 말했습니다. 지금 계좌에 있는 금액 중 일부만 확인하면 됩니다. 먼저 1,800만 원을 보내십시오. 1,800만 원? 그 돈은 제가 몇 년 동안 아끼고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생활비를 줄이고 시장에서 가격을 비교하며 조금씩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보내야 한다니 손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 사람의 다음 말이 제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지금 협조하지 않으면 체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으며 체포라는 단어가 계속 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결국 은행 앱을 열었고 손이 너무 떨려서 화면을 제대로 누르지도 못했습니다.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금액을 적는 동안 심장이 목까지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송금 완료라는 글자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도 함께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1,800만 원 송금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날 저녁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기범은 제 인생에서 가장 황당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바로 저의 전 재산으로 금을 사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금을 사라고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결혼 반지 말고는 금이라는 것을 사본 기억도 거의 없었습니다. 금이요? 왜 금을 사야 하는 건가요? 현재 김지현 씨 계좌가 범죄 조직에 이용된 정황이 있기 때문에 자금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을 그대로 두면 범죄 자금으로 묶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을 금으로 전환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수사 확인 절차입니다. 그 말은 너무 그럴듯했으며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게 정말 수사일까? 내가 지금 속고 있는 게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만약 진짜라고 한다면 협조하지 않으면 범죄자로 오해받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금을 얼마나 사야 하는데요? 현재 보유한 자산 전부를 금으로 전환하십시오. 그래야 자금 출처 확인이 가능합니다. 재산 전부라고요? 그 돈은 남편과 제가 수십 년 동안 모아온 돈이었습니다. 아이들 학비를 아끼고 여행도 미루며 조금씩 모아온 돈이었는데 그 돈을 전부 금으로 바꾸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지현 씨, 지금 협조하지 않으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범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고 결국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거실은 고요했으며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일을 정말 해야 하는 걸까? 하지만 결국 저는 외출 준비를 했으며 그날 처음으로 금은방 문을 열었습니다. 유리 진열장 안에는 반짝이는 금목걸이와 금괴들이 놓여 있었고 그 빛이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어떤 제품을 찾으세요? 금 좀 사려고요. 순금이요. 그날 저는 수천만 원어치 금을 샀습니다. 계산서를 받아 들고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며칠 간격으로 계속 금을 샀습니다. 수천만 원, 그리고 또 수천만 원. 정신을 차려보니 제가 사들인 금의 가격은 어느새 수억 원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점점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수사를 한다면 왜 이렇게 계속 금을 사게 하는 걸까? 하는 의심이 제 마음속에서 조금씩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이상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조종당하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평소처럼 남편을 출근시키고 집안일을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평범한 주부의 하루였지만 제 가방 안에는 늘 큰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며칠 간격으로 금은방을 계속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금괴를 계산대 위에 올려놓고 카드와 현금을 내밀 때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이 울릴 때마다 저는 다시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김지연 씨, 진행 상황을 보고하십시오. 검사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고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금은 계속 사고 있어요. 지금까지 꽤 많이 샀어요. 좋습니다. 수사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만 계속 진행하십시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치 시험을 통과한 사람처럼 이상하게 안도감을 느꼈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금괴가 들어있는 작은 상자를 옷장 깊숙한 곳에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지만 저는 급하게 상자를 밀어넣고 옷장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로 나갔을 때 남편이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놀라?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정리 좀 하고 있었어. 남편은 잠시 저를 바라보았고 그 시선이 이상하게 오래 느껴졌습니다. 저는 혹시 들킨 건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당신, 요즘 무슨 일 있어 보이는데 괜찮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고 사실대로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저 자신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금괴가 계속 떠올랐고 옷장 안에 숨겨져 있는 그 금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또다시 금은방에 서 있었습니다. 계산서를 확인한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사들인 금의 총액이 이미 6억 원에 가까워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번쩍 떠올랐습니다. 정말 수사라면 왜 이런 일을 계속 시키는 걸까? 그 질문이 제 마음속에서 점점 커지고 있었고 바로 그때 다시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그날 걸려온 전화는 이전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어딘가 조급한 느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미묘한 차이를 분명히 느꼈습니다. 김지연 씨, 현재 금 보관 상태를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지금 집에 잘 보관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이제 그 금을 다른 장소로 이동해야 합니다. 수사상 안전을 위한 보관 절차이니 따라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금을 사기만 하면 되었는데 이제는 그 금을 옮기라고 했습니다. 어디로 옮기라는 건가요? 저희 수사관이 직접 전달받을 예정이니 지정된 장소로 가지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번쩍였고 지금까지 쌓여있던 불안과 의심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정말 수사라면 왜 금을 직접 가져가려 하는 걸까? 은행이나 경찰서로 오라고 하는 게 정상이 아닌가? 하는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경찰서로 가면 안 되나요? 지금은 비공개 수사입니다. 외부에 알려지면 사건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전에도 들었던 말이었지만 이번에는 이상하게도 그 말이 전혀 믿기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한참 동안 휴대폰을 바라보고 있었고 가슴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처음 걸려온 전화, 1,800만 원 송금, 그리고 6억 원 가까이 사들인 금. 그 모든 일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옷장을 열고 안쪽 깊숙한 곳에 숨겨둔 금 상자를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자 묵직한 금괴들이 보였지만 그 금빛이 이상하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일찍 집에 돌아왔고 저는 순간 빠르게 상자를 닫았습니다. 남편이 거실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혼자 감당하고 있던 일이 갑자기 너무 무겁게 느껴졌으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한동안 입을 열지 못하던 저는 결국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당신한테 할 말 있어.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었고 그 선택이 제 인생을 구하게 됩니다. 그날 밤의 거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식탁 앞에 앉아 있었고 남편은 맞은편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방 안을 떠다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 걸려온 전화 이야기, 1,800만 원 송금, 그리고 지금까지 사들인 금 이야기. 제가 말을 이어갈수록 남편의 표정은 점점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던 남편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금을 얼마나 샀다고? 거의 6억 정도 되는 것 같아.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으며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저에게 실망을 한 것 같았고 저를 원망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다음 말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 사람들 아직도 연락 와? 응, 지금까지 사놓은 금을 지정한 장소로 가져오라고 해. 이거 완전 사기다. 보이스피싱이야. 사기? 보이스피싱? 저도 이미 그 단어를 생각하고 있었지만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현실이 되는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나 진짜 그런 줄 몰랐어. 너무 무서워서 그냥 하라는 대로 했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으며 남편은 잠시 제 모습을 바라보다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일단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자. 더 늦으면 큰일 난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두려움과 동시에 작은 안도감이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금 상자를 다시 꺼내었고 식탁 위에 금괴들을 하나씩 올려놓았습니다. 묵직한 금덩어리들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고 이내 남편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이거 진짜 다 샀다고? 내일 당장 경찰서 가자. 그리고 그 전화도 계속 받아. 왜? 이놈들 꼭 잡아야지. 그 말이 제 가슴을 세게 울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이전과는 다른 감정이 있었습니다. 이제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우리는 경찰서를 찾아갔고 그곳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상담실에 앉자 형사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처음부터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검찰을 사칭한 전화, 1,800만 원 송금, 그리고 금을 계속 사게 된 이야기. 제가 말을 이어갈수록 형사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고 이야기가 끝났을 때 형사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으며 역시 사기였습니다. 제가 너무 바보 같았죠?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요즘 사기 수법이 굉장히 정교합니다. 피해자분 잘못이 아닙니다. 그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고 그때 형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 사람 아직도 연락하죠? 네, 금을 가져오라고 계속 전화가 오고 있어요. 형사는 남편과 저를 번갈아 바라보며 그럼 잡을 수 있습니다. 범인을 잡는다고요? 걱정 마시고 금을 전달하라는 장소로 나가세요. 저희가 잠복해서 잡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제가 범인을 잡는 작전에 참여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불안한 목소리로 제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형사들이 주변에 다 배치됩니다. 피해자분은 평소처럼 행동하시면 됩니다. 괜찮아. 내가 같이 갈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조금은 안심이 되었고 형사님은 작전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금뭉치는 그대로 가져가지 말고 다른 통에 숨기라는 것이었습니다. 밖에서 보면 평범한 물건처럼 보이게 해야 조직원이 의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집으로 돌아와 경찰의 지시에 따라 금을 작은 봉지에 나눠 담기 시작했습니다. 묵직한 금괴를 손에 들고 있는데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두려움과 긴장 그리고 묘한 분노였습니다. 저는 그 금뭉치들을 보며 나를 속인 사람을 꼭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금이 들어있는 통을 들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약속 장소로 향하던 그 길, 아침 공기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옷을 입었지만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의 지시에 따라 금뭉치들은 작은 봉지로 나누어 분유통 안에 숨겨두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장을 보고 가는 평범한 주부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가방 안에는 거의 6억 원에 가까운 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약속 장소 근처에 도착했을 때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숨이 가빠졌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형사님들이 보이지 않았는데 형사님들은 일부러 보이지 않게 잠복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보이지 않으니 더 무서웠으며 저는 휴대폰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고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전달 장소에 지금 도착했습니까? 내 근처에 왔어요. 잠시 후 우리 수사관이 갈 겁니다. 그 사람에게 물건을 잘 전달하시면 됩니다. 전화를 끊는 순간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사람이 오기는 하는 건가? 혹시 내가 위험해지는 건 아닐까? 하는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금뭉치가 들어있는 가방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몇 분이나 지났을까? 멀리서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고 주변을 계속 두리번거리는 그 남자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심장은 거의 터질 것 같았던 그때 남자가 제 앞에 멈춰서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지현 씨 맞습니까? 저는 순간 목이 말랐지만 형사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평소처럼 행동하며 천천히 대답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남자는 주변을 한 번 더 살피더니 물건 가져오셨죠? 그 순간 떨리는 손을 뒤로 하고 가방을 열며 분유통을 꺼냈습니다. 그 통 안에 제가 몇 주 동안 모아두었던 금뭉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자가 손을 뻗어 그 통을 잡으려는 순간 갑자기 어디선가 거친 발소리가 들렸고 동시에 여러 사람이 뛰어나왔습니다. 경찰입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순간 그 남자의 얼굴이 굳어졌으며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방에서 형사들이 달려들어 그를 붙잡았으며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이 사건이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형사님이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전하니 걱정 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가 얼마나 긴장 속에 있었는지 깨달았으며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고 심장은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체포된 남자는 계속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지만 경찰들은 이미 그의 손에 수갑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동안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이제 끝났다. 그날 저는 경찰서로 다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형사들은 체포된 남자를 따로 조사했고 저는 남편과 함께 상담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형사가 들어왔고 표정이 꽤 진지했습니다. 오늘 체포된 사람은 단순 전달책입니다. 전달책이요? 네. 이 사람은 돈이나 금을 받아서 해외 조직으로 보내는 역할만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고 저를 속였던 사람은 따로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형사님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확인된 것만 해도 피해자가 여러 명이에요. 형사님의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으며 저만 당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형사님은 제 앞에 놓인 금 상자를 바라보며 그래도 피해자분은 정말 운이 좋은 편이에요. 운이 좋다고요? 보통 이런 사건은 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분은 금으로 바꿔둔 상태라서 다른 피해자분들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 돈은 아직 사라진 것이 아니었고 모두 금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도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으며 형사님은 다시 말했습니다. 일단 금뭉치는 피해자분 재산으로 보관되며 사건 정리가 끝나면 돌려받게 됩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크게 내쉴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재산을 잃은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차 창밖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몇 주 동안 이어졌던 악몽 같은 시간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몇 달 뒤 그 금뭉치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사건이 끝난 뒤 제 일상은 천천히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동안 이어졌던 긴장과 공포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도 조심스러운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리기만 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적어도 저는 재산을 잃지는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고 보관 중이던 금뭉치들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식탁 위에 금이 들어있는 상자를 올려놓았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그 금이 들어있는 상자를 바라보면 두려움이 먼저 떠올랐지만 그날은 조금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마치 긴 악몽이 끝난 뒤 남겨진 증거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이 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야. 이거라도 남아서.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네, 진짜 다 잃을 뻔했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고 그때 뉴스 화면에 자막 하나가 지나갔습니다. 국제 금값 급등. 처음에는 그냥 지나칠 뻔했지만 순간 머릿속이 번쩍했습니다. 금값이 급등이라고?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바로 금 시세를 검색했고 화면에 숫자가 나타나는 순간 저는 숨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금 시세가 몇 달 전보다 크게 올라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계산기를 두드리며 제가 가지고 있는 금의 무게를 하나씩 계산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점점 떨리기 시작했으며 계산이 끝났을 때 저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당신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저는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며 여보 이것 봐. 금값이 엄청 올랐어. 남편이 계산기를 다시 두드리기 시작했고 잠시 뒤 남편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잠깐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의 시세가 7억이 넘는데? 순간 저는 웃음이 나왔으며 지금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몇 달 전 저는 보이스피싱에 속아 전 재산을 잃을 뻔했지만 지금 제 앞에 있는 금들의 가치는 그때보다 오히려 더 올라 있었습니다. 1,800만 원 피해를 제외하고도 계산해 보니 거의 1억 원에 가까운 금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웃으며 이거 사기꾼들이 당신한테 금 투자 상담해 준 거 아니야? 그의 말에 저도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 몇 달 동안 저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불안했고 두려웠고 스스로가 너무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이 끝난 뒤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가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날 그 전화가 제 인생을 망칠 뻔했지만 결국은 제 인생에서 가장 황당한 반전을 만들어냈다는 것을요. 오늘도 저희 사랑과 전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